안녕하세요, 월드 크립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소식과 함께요. 과연 게리 겐슬러가 리플사 XRP에 악영향을 끼치기만 하는 그런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텔레그래프 간단한 뉴스를 보겠습니다. SEC 의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수석 고문이 있습니다. 코리 프레어라는 사람이고요. 상원은행위원회의 직원이자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일부 회원을 위한 수석 정책 고문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정책 결정 및 기관관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할 새로운 직원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 프레어 의원의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양력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브래드 밀러 의원의 수석 정책 고문으로 일을 했었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전문직원에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고위 전문직원으로 되었었고요. 자, 현재는 상원은행 주택 및 도시문제위원회의 고위 전문직원입니다. 간단하게 코리 프레어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게리 겐슬러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죠? 리플 홀더 분들 중에서 게리 겐슬러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자, 간단하게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골드만삭스에서 20년 정도 일했고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부터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바이든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금융감독 분야 인수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겐슬러를 제33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보도를 해서 임명이 되었죠. 자,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볼까요? 겐슬러의 2018년 겐슬러는 나는 낙관론자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흐름에 관한 것이고 금융 시스템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그의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자, 박살하고 XRP USD 달러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SEC로 본 리플 차트입니다. SEC와 리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XRP 차트입니다. 2020년 12월 리플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시죠? 0.68달러에서 0.17달러까지 급락을 한 달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게리 겐슬러를 지목하게 됩니다. 자, 저가 0.2달러에서 0.5달러까지 하락에 대한 절반 이상의 다시 상승을 가져오죠. 되돌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2월달에도 거의 하락분에 대한 모든 것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죠. 이런 것은 작은 흐름이고요. 가는 길목이고요. 자, 2021년 4월에 게리 겐슬러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게리 겐슬러가 취임한 달 어떻습니까? 0.54달러에서 1.96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았었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까지 삼각수렴 안에서 정확하죠.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움직임이 끝날 시점이 수렴이 끝날 시점이 1월달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컵 앤 핸들 차트로 봐서는
지금이 어떻습니까? 핸들의 밑바닥에서 벌써 31도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45도, 70도 각도까지 틀 때까지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각도가 어느 정도 가파르질 때가 뭐 제가 뭐 예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4월, 5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틀어졌다고 느낄 때는 이제 3월달 정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이 아직까지는 2021년이지만 2022년도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부터는 리플이 힘을 제대로 받는 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게리 겐슬러는 이 리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게리 겐슬러가 뭐 리플사를 소송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게리 겐슬러가 저번에 뭐 증거 제출이고 뭐 이런 거 막 자꾸 연장 신청하지 않았냐. 그 리플사에서 안 된다 했는데 판사가 그냥 연장해 하고 연장이 되었었죠. 자,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야 지금 게리 겐슬러 뭐 리플사 왜 자꾸 이렇게 질질 끌어가려고 하냐 생각을 했지만, 자 12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SEC에서 또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리플사가 뭐라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연장합시다. 같이 연장하자 해서 연장이 되었죠. 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에 리플사도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이 대중들과 이 법원에서 뭔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플사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몇 달 전에 SEC에서 연장을 해달라 했는데 리플사가 안 된다 우리 홀더들이 힘들다, 가격에 뭐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했었죠. 그때도 이미 리플사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SEC가 한번 더 끌어준 겁니다. 리플사한테 부탁을 받고 끌어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12월에 연장된 거를 SEC에서 연장 신청을 했을 때 리플사도 우리도 연장 동의한다,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잖아요. 오히려 홀더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걸 SEC가 게리 겐슬러가 막아준 겁니다. 게리 겐슬러가 막아준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리플사에도 필요한 시간이 1월까지라는 것을 지금에야 볼 수 있죠. 지금에서야요. 지나고 보니 적인 줄 알았던데 같은 편이고, 지나고 보니 같은 편인 줄 알았던데 적이고. 자, 지나고 보면 물론 SEC가 모든 이 XRP 차트를 컨트롤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 게리 겐슬러 이전에 이미 취임 전에 XRP가 소송 당했잖아요. 지금만 봐서는. 자, 2020년 12월에 소송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인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게리 겐슬러를 지목했잖아요. 장대 양봉 나왔죠. 그리고 2021년 4월 게리 겐슬러 취임했죠. 물론 비트코인 그런 분위기 다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장대 양봉을 들고 온 겁니다. 큰 장대 양봉을 들어왔고, 이 게리 겐슬러의 취임 한 달로 인해서 컵이 완성된 겁니다. 컵이 완성됐다고요. 컵 앤 핸들 차트로만 봐서도 컵이 완성된 게 게리 겐슬러가 취임한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트상으로 봐도 리플사와 SEC의 이런 호재와 악재와 시장 전체적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이렇게 핸들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생각하고요. 자, 갑자기 어제 뜬금없이 리플 CTO가
나카모토 사토시와 뭐 핵심적인 그런 걸 했다고 제가 방송을 몇 시간 전에 했었죠. 그런 호재가 나오고, 예, 지나고 보니까 다 적이라 생각했던 SEC는 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전에 소송을 당했으니까 그 자체로만 보면요. 그런데 지금 게리 겐슬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게리 겐슬러가 리플사와 아주 지금 잘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처음 SEC가 연기했던 것은 오히려 리플사를 더 감싸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근거가 뭐냐? 12월 달에 SEC가 연장 신청했잖아요. 근데 리플사가 뭘 했습니까? 우리도 연장해야 된다고. 그리 안 하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또 더 지나고 보면 어떤 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지나고 보니까 게리 겐슬러는 XRP를 위해서 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차트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예.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